약간 더우면 앞으로 오세요. 아, 뒤에도 켜놨어요? 음. 어떤 거? 아는 사람만 체크하기. 어. 음. 일단 예, 예, 어서 오세요. 일단 들이세요. 그건 틈틈이 시간 있을 때 해놓으면 되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건강 강의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제가 1시간 정도 강의하고 또 건강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고 그렇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시간 걸려서 강의가 된 거라서 지금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혹시 지금 당뇨병이 있는 그런 분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나 당뇨의 전 단계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전체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뇨병 부분을 제가 먼저 보면요. 이 당뇨는 본인의 식생활 습관 때문에 당뇨가 오는데요.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식사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식생활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우리가 먹었던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먹고 또 그 손자까지 이렇게 물려가요. 그래서 당뇨는 유전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병입니다. 물론 다른 고혈압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생활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자녀들도 대부분 네, 당뇨병이 발병이 하게 됩니다. 이 당뇨가 오게 되면요, 다른 질병들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요, 고혈압, 비만 이거 같이 오고요. 물론 여러분 이게 당뇨가 오면 염증이 생기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는 사람도 대체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거기 내어준 데 보면 당뇨병은 90%가 비만에서 출발하고 또 아니면 젊었을 때 비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 당뇨가 오게 되는 겁니다. 당뇨가 시작하면 이미요 체중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살이 많이 쪘다가 그다음에 당뇨가 이제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요, 어, 그 소변으로 이런 그 단백질이라든지 영양분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빠져서 바짝 말라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 당뇨병이 참 위험한 거죠, 그죠? 대부분은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서 오게 되는데 첫째 우리가 많은 양의 식사할 때요. 삶아서 먹어서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채소 나물을 우리가 해보면 한 소쿠리 데쳐도요 한 중밖에 안 됩니다. 삶아 먹었는데 많이 먹고 칼로리가 높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 고기를 먹어서 소화하는 데는요 시간이 이 장 속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근데 생채소 같은 경우는요 몇 시간 안 있어서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너무 자주 먹는 지나친 잦은 식사 그렇게 금방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게 되면요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돼 가지고 인슐린의 과다 분비가 당뇨병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고장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한 6시간, 7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다 여러분 우리 몸이 소화되고 난 이후에 또 좀 이따가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방 먹고 돌아서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은 이게 인슐린 분비하는 부분이 고장이 나서 결국은 인슐린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조절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밤 늦은 이런 식사 습관 때문에 당뇨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6시, 7시에 저녁 식사 후에는요. 저녁을 가볍게 먹어야 되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은 저녁에 더 많이 먹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고치기 위해서는요.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특히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달지 않는 것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당뇨병이 걸린 걸 본인이요.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비었거나 상처가 딱 났는데 낫지 않아요. 계속 낫지 않고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경우는 당뇨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곤란하죠. 얼마 전에도 제가 사천에 있는 집사님이 이게 어디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낫지 않아 가지고 계속 병원에 가도요. 낫지 않아. 항생제를 써도 안 나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몸에 당뇨가 있으면요.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은요. 저 발끝에서부터 썩어 오는데 끝에는 썩지 않았는데 속에서부터 썩어요. 그 발가락 끝에 있는 발가락 끝에 뼈가 거기서부터 염증이 생겨가지고 끝에는 말짱한데 속에 썩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잘라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당뇨병이 아프지를 않아요. 그게 여러분 아파야 우리가 의식을 할 건데 아프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비만도 아프지도 않고 당뇨도 아프지도 않고요. 암도 말기 가야 아프지. 여러분 암 초기에는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우리가 병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이가 이게 빨리 상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이가 다 빠져버려요. 그죠? 이가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그 소를 이렇게 시장에 팔러 가거나 사러 가면요. 소장사가요. 그 소를 뭘 이렇게 들여다보듭니까? 잘 보셨어요? 소를 사러 갔어. 그 소장사가 소를 이게 소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이렇게 테스트할 때 근사님 소를 뭘 들여다보던가요? 몰라요? 소장사를 안 따라가 봤어요? 우리가 어릴 때 시장에 가보면 소를 사오는 사람이요. 소 입을 이렇게 앞뒤로 벌려요. 그래 뭘 보죠? 소 이를 보는 거예요. 소 치아를 본단 말이에요. 소 치아에 그 소가 건강한 소인가 아닌가요? 금방 드러나요. 그럼 저는 어디를 볼까요? 저도 여러분 건강 체크하는 데 가면은 이가 몇 개를 이렇게 새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이가 건강한 사람은 뼈가 건강하고 피도 대부분 깨끗해요. 응? 그냥 사고로 빠진 거 말고 그냥 자연 상태로 여러분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요. 몸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뼈도 건강하고 피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단 거를 계속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면요. 어린아이 이가 여러분 지금도 초등학교에 가면요. 한 반에 한 20명 중에서 한 5명이나 7명이나 10명은요. 이가 아예 없는 애도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엄마가
여러분 애가 원하는 대로 다 사준 그런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애는요 이가 한 개도 성한 게 없어 아예. 지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그 못 알아들어 부모가요. 그 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이만 빠진 게 아니라 그 이를 지탱하고 있는 이 치아뼈 있잖아요. 그 안에도 다 그렇고 몸 전체가요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단 걸 계속 먹여가지고 애 몸 전체가 여러분 뼈가 다 약해서 이가 다 빠진 거니까 그죠? 여러분 그 우리 손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단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그 당뇨병을 보나마나 나중에 50도 안 돼서요 당뇨병으로요 죽을 고생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당뇨병이 여러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음식물이 전부 다 지금 그런 걸 먹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뇨병도요 사실은요 그 피가 달고 그죠 피가 걸쭉해지고 피가 탁해져서 결국은 그 당뇨병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또 당뇨병 있는 사람이 고혈압도 만약에 같이 있다 그러면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거기다가 비만하다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이게 세 개 다 앓고 있으면요 이게 작은 병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충격을 탁 받거나 어디 부딪히면요 핀멍이 들어가지고 안 나요. 그게 핀멍이 들면 안 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호인데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체크를 본인이 해야 되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식생활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강의를 전혀 들어보지 않았다면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고 그죠? 그 좋은 거 맛있는 것만 먹고 그죠? 채소 과일은 뭐 그 안 먹어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물도 아이고 뭐 소변하러 가기 귀찮으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요 나중에는 이런 질병에 그냥 자동으로 걸리게 됩니다. 내가 걸리고 싶어 걸린 게 아니라 이대로 그냥 50년 가면요 그냥 자동으로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이런 성인병에 걸려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뇨가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여러분 배고파죠. 보통 사람들은 배를 이렇게 허기가 잘 안 지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빨리 배고파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단 게 또 먹고 싶고 더 그러면 몸을 더 망쳐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평생 동안요 그냥 백미식의 쌀밥 그리고 그냥 우리가 과자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요. 한 50대 중반 가면요. 자동으로 당뇨병에 걸립니다. 거기다가 물까지 만약에 안 먹었다 그러면요. 고혈압이 걸려요. 그래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 이게요. 그냥 직결돼가 있는 거 뭐냐? 쌀밥. 응? 그다음에 여러분 빵. 그죠? 그다음에 과자, 그다음에 뭐 튀김, 통닭 이런 것만 만약에 여러분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채소라든지 과일을 잘 먹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보나마나 50 딱 넘으면 고혈압, 당뇨, 비만 여기에 자동으로 걸립니다. 더 심한 사람은 암도 걸리겠죠.
거기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내가 왜 당뇨병이 걸렸어?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자동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고혈압 약 먹고 그냥 당뇨 약 먹고 그냥 그거 먹고 그냥 혈압 재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정상이다. 그게 여러분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 치료 방법도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야. 물론 뭐 고혈압이 와서 쓰러지는 거에 비하면 그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지금까지 고혈압이나 당뇨를 만드는 본인의 생활 습관을 이걸 탁 고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이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어떤 본인의 건강을요 회복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강의도 해보고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본 결과는 뭐냐? 고혈압이나 당뇨가 처음 시작하거나 심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 몸이 이게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발유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고쳐지면요 단 본인이 이거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됐고 내가 이게 먹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생활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 좋은 거 있다 해가지고 먹어서 그냥 약만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를 고치지 못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약을 쓰게 되면요 다른 장기는 점점 더 약해지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겨우 이제 약 먹고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그게 건강한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뇨약 먹어도 결국은요 당뇨로 인해서 나중에 합병증에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 당뇨가 시작되면요 허기가 지거나 입이 마르거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고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생식 있죠. 생식. 예를 들어서 뭐 황성주 생식 같은 이런 생식을 가지고 허기가 딱 질 때요. 그 생식을 물에 타서 먹고요.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단 음식이 길들여져 있어서 이런 여러분 그 생식 가루를 타서 먹으면요. 약처럼 씌워요. 쓰다고. 왜냐면 지금까지 단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걸 이게 먹으면 막 독약처럼요. 그게 몸에 안 받아요. 왜냐면 자기는 단 음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플 때 이게 여러분 생식 같은 걸 먹어서 입맛을 바꾸고 나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맛이 있어지기 시작하면 건강은 회복됩니다. 그 신기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달지 않는 과일이나 채소를 가지고 본인이 허기를 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당뇨를 고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백미는요. 그 나락을 방아 찧을 때 현미의 껍데기를 다 벗기고 안에 있는 하얀 흰 쌀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요 흰 쌀은요. 설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여러분 조청이에요. 조청의 원료니까. 그죠? 요 백미 쌀 하나를 우리 몸속에서 요거를 에너지화 만들고 이거 씹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요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건요. 그 껍데기에 있는 현미의 껍데기에 있는 껍질이 요 알맹이를 우리 몸에서 소화시킬 때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낸 껍데기에 들어있는 성분을 깎아버리고 이거 안에 것만 먹으니까 이게 설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백미 먹으면요 설탕이 확 혈압이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억제하는 껍데기 현미를 깎아버리고 고구마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뇨에 있는 사람은 설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흰가루 밀가루 그죠. 밀가루 먹지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그 밀가루에 있는 그 밀도 껍질을 깎아버리고 안에 있는 그것만 쏙 빼가지고 먹으니까 그거 딱 먹는 순간에요. 그거 여러분 이게 몸 안에서 바로 혈당이 올라가 버리는 설탕을 먹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백미나 밀가루 음식.
그 밀가루 음식도 그냥 밀가루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여러분 막 유탕 처리를 하잖아요.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튀겨 기름에다가 식용유에다가 튀기 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고혈압 플러스 당뇨를 같이 여러분 몸에다가 막 들어붙는 거예요. 그 유탕처리라는 거는 기름을 식용유를 끓여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이게 새우깡 같은 걸 튀겨 가지고 건져내 가지고 그게 봉지에 넣어서 여러분 우리가 유통할 때 그 봉지 속에 질산을 넣거든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농약을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 몸에요 치명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노동을 한 이런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우리가 막 급하게 이렇게 그 생채소나 과일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허기가 지니까 단 걸 먹으면요. 아이고 눈이 밝아져. 꿀 먹고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단 걸 쉽게 먹으니까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백미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자꾸 멀리 하지 않으면요. 이런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다 같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먹는 여러분 백설 식용유 다른 데서 어디 나와 해표 식용유 나오잖아요. 그 해표 식용유의 식용유의 기름이 그 100% 콩기름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 100% 콩기름 맞아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임산 그 가공 그게 여러분 농수산물 가공 그 업체에서 콩을 여러분 콩기름을 만들 때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그 원리가요. 우리가 콩을 바짝 말린 콩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그냥 물에만 불려 가지고는요 그게 팅팅 안 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콩을 한 5배쯤 크게 만드는 여러분 약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정확한 명칭은 놔두고 가성소다라는 게 있어요. 가성소다 들어보셨어요? 가성소다. 약간 미끌미끌해요 비누처럼. 그거를 일정 양을 풀어서요 그 물에다 담그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요 콩 하나가 제법 도토리만큼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성소다를 이게 품어 콩이 그래가지고 콩 자체가 막 여러분 막 큰 굴밥만하게 커져요. 그러면 그 화학 약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콩을 크게 불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콩기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여러분 콩 식용유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장 집안 아무도 안 먹습니다. 아는 사람은 콩기름 만드는 식용유 회사의 사장은요. 자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물론 들어갑니다만은 그 콩을 불려 가지고요 이제 그럼 물하고 그죠 가성소다하고 이런 걸 가지고요 콩을 팅팅 불려요. 불려 가지고 그걸 갖다가요 깔으면요 원래 콩 한 대 하면요 양이 얼마나 나와요? 한 5대 10대만큼 나와 양이. 여러분 봐 지금 콩 한 대 얼마 해요? 콩 한 대 얼마 정도 해요 권사님? 장권사님 콩 안 사봤어요? 10,000원? 10,000원 뒤에요. 한 15,000원? 17,000원?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용유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해요? 1.8리터 식용유 한 마리 얼마 하는지 한번 쳐봐요. 인터넷에. 네? 그래 안 해. 싸요. 그러면 여러분 콩 한 대 해가지고 식용유 한 말 만들려면요 콩 몇 대 정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콩 한 2대 해가지고 식용유 나와도요 35,000원씩 막 40,000원씩 이를 못 맞춰요 식용유. 그러니까 원래 콩을 원래 그냥 물에만 불려가지고 압착해갖고 짜면요 콩 10대 짜도 식용유 그 통에 반 통도 안 나와요.
압착하며. 그렇게 압착류 우리가 올리브유나 압착류 식용유 값이요 엄청 비싼 이유는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아까 보니 가성소다 같은 데 불리지 않고 그냥 물에다 불려 가지고 압착을 하면 여러분 이게 화학 약품이 섞이지 않는 식용유가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압착유가 엄청 비싸요. 압착유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산성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이게 통닭을 튀긴다든지 뭐 우리 뭐죠? 뭐죠? 도나스 같은 거 튀기는 집에 식용유 한 말 얼마 하십니까? 68,000원 해요? 58,000원? 그 58,000원 해도 그 10대 해도 그만큼 안 나와요. 지금 콩 10대를 만약에 짜도 압착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것들을 이제 아까 전에 가성소다에 불렸다 했잖아요. 불려가지고 갈아가지고요. 저거를 갈은 상태로 저걸 원심 불리기에 넣어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요. 그걸 다 짜요. 짜면 아까 전에 화학약품이 들어있지 했잖아요. 그 다음 물에다가요. 그 다음에 요거 다른 약품을 넣어가지고 저걸 다 짜가지고 가서 재워. 이게 큰 통 속에다 넣어놓고요. 이걸 침전을 시켜. 깔아앉혀. 깔아앉히면요. 밑에는 찌꺼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 그 다음에 그 위에는요. 아까 전에 넣었던 약품. 그죠? 가성소다. 이런 게요. 이게 이게 기름은 뜨고, 여러분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청청이 생겨. 이게. 청청이 생기는데 요거를 분리해가지고 빼는 거야.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빼고 중간에 있는 약품은 약품대로 빼고 기름은 뜨니까 위에 쪽에 빼고 불순물은 제일 위에 걷어내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그 식용유 한 마를 만들어내는데 그 식용유 속에는 이제 뭐가 섞여 있어요? 이제 가성소다 같은 이런 게 팅팅 불리는 약품이요. 우리 식용유 속에 들어있어요. 그 식용유 자세히 보면 읽어보면요.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런 게. 그래 여러분 집에 있는 식용유 여러분 뭐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시장에 가서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래갖고 여러분 막 식용유 한 것을 부어갖고 생선을요 거기다가 원래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이게 기름을 쓰대요 철판에 눌어붙지 않을 정도만 살짝만 발라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다 썼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 생선집이나 뭐 어디 찌짐 굽는 집에 가면요 들어부어 통째로 그리고 튀겨. 기름 갖고 튀기죠. 음식점에 가면.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고기 같은 생선 하나 보면은 거기에 막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 그죠? 여러분 전부 다 발암물질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일반 식용유 나오는 거 저기다 만약에 통닭을 아침에 새기름 넣어가지고요. 오후 늦게까지 하면 오후에 튀기는 기름은 앞에 튀긴 닭에서 나온 기름이 거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통닭을 튀기는데 시커멓잖아. 제일 뒤에 오후에 튀기면. 그죠? 그 통닭 저녁에 시켜 먹잖아 우리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닭에서 나온 기름을 그대로 또 튀기고 또 튀기고 또 튀기고 거기다 양념 발라가지고 오니까요 검은 게다 양념 발라 놓으니까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저거 먹으면요 완전히 독약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암이 걸리면요 낫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병 걸리면 낫지를 않는다고 저런 거 먹어가지고 걸리면 그래서 약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 병 걸리면 듣지도 않아요. 그런 걸 먹어가 걸리면 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집에는 식용유 이런 거 쓰지도 않고 압착 식용유를 한 번씩 음식에 쓸 때는 철판에 눌어붙지 않을 정도만요 밑에다 살살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열을 살짝 가해가지고요 그 타면 바삭바삭하게 밑에만 눌어붙고 타게 해가지고 해야지 거기다가 막 한 것을 부어가지고요 반쯤 튀겨가지고 그래가 먹는 거는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식용유는 아예 여러분 먹었다 하면요 병에 걸렸다 하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뭐 튀김집이라든지 통닭집이라든지 이런 뭐 도나스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튀겨 가지고 나오는 그 식용유가요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화학 처리를 해서 나오는 식용유지 지금 진짜 콩을 짜가지고 올리브를 짜가지고 그래갖고 그만큼 나올 수도 없고요. 감당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적게 먹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기름이나요. 식용유 기름이나요. 똑같이 우리 몸에서는요. 동물성 지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콩기름은 식용유니까 우리 몸에 좋다.
아니요. 돼지고기 기름이나 그 기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몸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고기 안 먹어도요. 우리 몸에는요. 지방 대사가 다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채 꽃에 있는 그 기름도 여러분 해바라기 씨의 기름도요. 우리 채소 속에 기름 지방이 전부 다 4%씩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추 먹어도요. 상추 속에 기름이 4%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기 하나도 안 먹어도요. 여러분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고기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힘을 누가 더 잘 쓰느냐? 고기 안 먹은 사람이 힘 더 잘 씁니다.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해봐요. 채소 먹은 사람이 더 오래 달려. 그래 여러분 전혀 고기 안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깊이 제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다행히도 그죠 농수산물 가공, 임산 가공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식용유가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지금 파고 들어가면요 우리 밖에 있는 음식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가장 좋다. 여러분 당뇨병에 걸리면요 뭐든지 다 먹고 싶어. 심하면 책상도 다리도 먹고 아무거나 다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분 먹었는데 영양분이 어디로 빠져요? 소변으로 다 빠져버려요. 당분이 오줌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은 허기가 져서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 먹지 말라 하니까 열받아 죽어요. 그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럴 거 아닙니까? 밖에 가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원래부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요. 도시락 싸면 과일 도시락을 같이 싸야 돼. 달지 않는 과일 도시락을 같이 싸서요. 여러분 단 거.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디 가갖고 힘드니까 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 99%가 전부 다요. 여름 되면 뭐요? 사이다에다가 또 뭐요? 아이스크림에다가 또요? 하만 대산 수박에다가 그죠? 여러분 하만 수박 대산이 좋은 것 같은데 안 먹을수록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수박 물 여러분 그 줄줄 흘러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어디 식탁 위에 놔두면요 그 손대면 뭐죠? 그대로 설탕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설탕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요소 비료, 인산 비료, 칼륨 비료가 그죠? 비료물이 그대로 그 여러분 수박 속에 노다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함안에서 대산 수박을 하는 사람이 퇴비를 줘가지고 수박 농사 지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똥, 돼지똥, 닭똥 이거를 갈고 그죠? 그러면 화학 비료를 거기 섞어. 응? 여러분 우리가 요소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는 걸 섞어가지고 퇴비 회사에서요 뒤섞어가지고 그걸 약간 열을 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비료 부대에다 넣어가지고요 수박 농장 입구에 가면은 찌개차로 떠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포장되어 까만 걸로 포장해놨죠. 저거 그대로 들어보가고요 기계로 싹 갈아가지고 그 위에다 멀칭 딱 해가지고 그거 딱 심어가지고 그 전부 다 여러분 요소 그렇게 그거 계속 여러분 하만 수박을 계속 먹는다. 그럼요 설탕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료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리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씩 먹는 거야 괜찮지만 저거를요 좋다고 많이 사다 먹으면요 일찍 돌아가십니다. 보나마나 당뇨병 걸리고. 여러분 하만 수박을 만약에 여러분 대산 수박을요 여러분 당뇨병 걸린 사람이 계속 먹는다 그러면요 그 죽는 거예요 일찍. 근데 이제 그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분이 몸에서 빠지니까 자꾸 단 게 먹고 싶어. 그 여러분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요 담배 먹으면 폐암이 걸려서 죽습니다 하면요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독이 돼 있는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뇨병에 걸린 사람도요 단 거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단 거 안 먹으면요 본인이 여러분 손이 떨려서 일도 못해 나중에 심하면 똑같습니다. 한자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은요 최대한 비료나 농약이나 거름을 하지 않는 식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혹시 고기 먹을 일이 있으면요 아니면 여러분 단 거 먹을 일이 있으면 그거 먹는 만큼의요 채소 과일을 잘 드레싱을 해가지고요 먹기 좋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우리 같으면 뭐 이런 요새 유산균으로 돼 있는 뭐 어떤 요구르트나 뭐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채소를요 거기다 잘 이렇게 드레싱을 해가지고 먹을 만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채소를 많이 먹게 하는 게요 그게 건강한 비결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을 정수기 물이나 끓여서 먹는 물이나 이런 걸 적게 먹고 최대한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당뇨가 걸렸으면 식구들 아들도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먹는 걸 애들은 자동으로 어려서부터 먹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냉장고 안에 가보면요 그 엄마 아빠가 먹는 거 그 애들도 다 같이 내 먹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식단을 철저하게 바꾸어야 된다. 어쨌든 당뇨가 있다면요 반드시 현미나 아니면 생식 가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허기를 면하고 집에 와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늦게 밥을 먹는 이런 식사 아니면 특히나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 만약에 식사하고 저녁에 한 10시쯤 돼서 TV 보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야 직성에 풀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군대에서 그래가지고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분 매일 저녁에 9시 되면요 왜냐하면 일찍 저녁 먹으면 저녁 9시 되면 배고프거든. 그래가지고 라면 하나 계속 끓여서 먹는 사람은요 이건 보나마나 당뇨병 환자입니다. 나중에 가면 끝에 가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고생합니다. 여러분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족 전부 다 고생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살은 사람들은 아예 그때는 못 먹어서 이제 늦게 걸리지만 지금 아이들은요 소아당뇨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여러분 25살짜리가 당뇨가 걸린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왜? 어릴 때부터 컸기 때문에. 30살도 채 넘지도 않았는데 당뇨가 와가지고 여러분 사회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끓인 물을 먹어야 되고 채소도요. 국을 끓여서 먹는 걸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집에서 국을 안 끓이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여름 같은 경우는 뭐 하면 좋으냐 하면은 오이 냉국을 하는 겁니다. 오이 냉국. 여러분 국을 달라 하면 오이 냉국을 만들어 놨다가 오이 냉국을 여러분 국 대신 이렇게 같이 먹으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식생활이 틀려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집에 제일 큰 형님이 올해 70이거든요. 70인데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도 하루 노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한 3,000평을 밭농사를 혼자서 다 감당을 하고요. 기계 다 쓰고. 그럼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했는데 지금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래 뭐가 제일 좋으냐 물어봤더니요. 여름에는 오이 냉국 하나만 있으면요. 다른 반찬이 필요 없대.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그죠? 원래 또 고기도 잘 안 먹어요, 형님. 그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저보다 더 잘 실천해. 그러니까 아픈 데가 없지 뭐. 건강해요. 그죠? 참 그런 거 보니까요. 한편으로 부러워요. 저는 그만큼 못하거든. 여러분 그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지간하면요. 약을 안 먹는 방법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요. 의사는요. 조금만 120에서 조금만 높으면 약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130, 135 이 정도 넘어도요. 원래 여러분 정상이 120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110이 어릴 때부터 110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110이 정상이야. 어릴 때부터 130인 사람은요. 그게 130이 정상이지 130에서 조금 높다. 그래 의사는 무조건 120에서 내려가면 저혈압이고 올라가면 고혈압이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 체질이 약간 여러분 빼빼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혈압이 원래 110, 105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혈압이 정상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저혈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35 정도도 20살부터 135 정도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135가 정상이야. 그 고혈압은 저혈압 약 먹으면 안 돼요. 도리어 그 사람은 건강을 망쳐요. 그럼 막 평균치가 120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 막 조금만 높으면 겁내고 그럴 필요. 원래 103, 120 있던 사람이 어느 날 140, 145 일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고혈압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혈압이 막 120이 꼭 정상이다 해가지고 내가 딱 재니까 120이라야 여러분 정상은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너무 의사 말 듣고요. 계속 여러분 약을 불필요한 약을 많이 과잉해서 먹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신장이 나빠집니다. 콩팥이 나빠진다고. 그리고 간도 나빠져요. 약을 계속 여러분 보세요. 건강식품, 음료 이런 걸 계속 먹으면요. 간이 빨리 망가집니다. 간이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장하고 간은 어떤 약이나 건강식품 때문에 집에 여러분 그 식탁 위에 어떤 건강식품도요 간이나 여러분 우리 신장에는요 치명적인 독을 주는 거니까 약을 안 먹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음식을 조절해야 되느냐 할 때요 최대한 여러분 좋은 과일을 가지고 단 맛을 내고는 아니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가공하지 않은 흑설탕이나 그죠 설탕도요 여러분 화학 처리하지 않는 원래 설탕은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탕수수에서 탁 채취를 할 때는 그때는요 흑설탕입니다. 흑설탕은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죠. 거기다가 여러분 단 성분을 넣어가지고 까만색을 빼가지고 신설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 가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설탕 원래 그게 좋은 건데 매실 액기스를 담는데 여러분 흑설탕 쓰면요. 매실이 다 여러분 부패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단 성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흑설탕을 써서 그 음식을 내면 좋은데 보기가 시큼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안 써요. 당도가 약해서 그런지. 여러분 단 거를 최대한 적게 먹거나 안 먹거나 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 흑설탕을 쓰면 좋고요. 우리가 조청 같은 걸 이렇게 조금 써도 좋은데 여러분 그냥 시중에 나오는 조청들이 100% 곡식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서 염려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어, 예,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죽염을 9번 구운 죽염을 구해서 꾸준히 조금씩 먹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풍욕을 하고 냉온욕을 해서 여러분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추위를 많이 탑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러분 찬물에 나중에 뭐 당뇨가 심하면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찬물에 손을 못 넣어요. 여자분들이 특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풍욕이나 냉온욕을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이 여러분 당분을요 어떤 식이든지 빼내야 돼요. 그리고 그 체질을 바꾸어야 됩니다. 때로는 살짝 단식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요 이 당뇨병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한 11시쯤 됐는데 조금 질문이 있으면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관절염 부분도 한번 설명을. 여러분 혹시 그 질문이 있으면요. 그냥 편안하게 질문을 해도 됩니다. 뭐든지 해도 됩니다. 이거 아니라도요. 다른 거라도요. 본인이 내가 어디가 여러분 보세요. 찬바람을 만약에 딱 밖에 가서 씌우고 왔는데요. 다음 날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찬바람을 씌우고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루 동안 밖에 가서 찬바람을 씌우는 동안에는요. 우리 몸에 이게 혈액순환이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찬바람을 씌우고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 확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이 뇌혈관에 여러분 어떤 부위가요. 이게 순환이 잘 안 될 때 밖에 가서 찬바람을 씌우고 머리가 아파요. 그게 뇌혈관에 문제가 약간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죽염을 먹고 기다찜질하면요.
밖에 안 갔다 왔는데 여기 머리가 아파. 원래 아프던 거기가. 그 명현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 뚫어질 때까지는요, 그런 현상이 계속됩니다. 그게 고쳐져요, 그게. 그런 게 여러분, 이게 풍욕이나 냉온욕을 하면 자기 몸이 안 좋은데요, 드러납니다. 여러분, 죽염을 먹고 풍욕을 하고 냉온욕을 하면요, 평상시에 자기 몸에 아픈 자리가 그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그 과정을 겪으면서요, 나중에는요, 그게 고쳐집니다. 신기하게.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치려고 하면 나중에 제가 가르쳐주는 10대 기본 원칙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면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이 드러나고요. 드러난 병이요, 자연요법을 해서 고쳐지고, 고쳐진 거는요, 다시 원래대로 안 돌아가. 신기한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요, 약 먹잖아요. 약 먹을 때는 괜찮아요. 약 먹고 나면 또 다시 아파. 약 때면. 근데 그건 고쳐진 거 아니에요. 증상만 완화해 놓은 거지. 근데 자연 이 요법은 제대로 하면요, 고쳐지고, 고쳐진 만큼에서 더 이상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고쳐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그 몸이 고쳐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몸을 만들어 놨을 때 나이가 70, 80 돼도요, 고쳐지는 거는 고쳐집니다. 다는 뭐 100%는 안 고쳐져도요,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고쳐진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당뇨병이 안 걸려야만요, 면역력이 높습니다. 당뇨병이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질병이 오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제가 이제 앞에 강의한 내용 속에는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게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순서가 그 가는 중에 가서 그렇지, 필요한 것은 또 제가 중간에 오신 분이 있으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오셨다가 조금만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질문 받고 대답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5분만요. 네. 네, 그거 체크하세요.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바꾼 거 말고 지금까지 생활하신 거예요.
천천히 체크하시고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강의를 인터넷으로 듣는 분이 있으면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덕우 목사 병은 없다 이렇게 치면은 강의가 1, 2, 3, 4 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거, 한 12년, 13년 전에 한 강의를 1강부터 4강까지 딱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을 해보시거나 저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꾸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게 체계가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오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요. 병이 안 걸립니다.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게 벼를 심어 놓은 논에도 이게 바람이 싹싹 불어가지고 이게 벼 심어 놓은 사이사이로 바람이 잘 골고루 지나다니는 그런 논은요. 물도 잘 빠지고 이런 논들은요. 벼가 병을 안 합니다. 어, 비료나 거름을 지나치게 안 하면 병이 거의 안 해요. 그죠? 우리 몸도요. 똑같습니다. 너무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음식을 고칼로리, 고열량의 음식을 먹으면요. 그게 과해서 오히려 질병을 가져옵니다. 지나친 영양분이요. 암의 원인은요. 영양의 과잉입니다. 반대로 가면요. 영양의 결핍도 암을 만들어요. 딱 필요한 양, 그게 먹고 인체 에너지 활동이나 자기 유지하는 성장 에너지로 쓰고 남는 거는 없게 만들어서요. 암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그 대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잉되면요. 과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요. 먹는 음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들이. 중국에는 계란도 만들다는 거예요. 계란을 닭이 낚는 게 아니라 계란을 공장에서 만들어 팔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농사라는 게요. 비료, 농약, 그름 이걸 가지고요. 땅에다 들어 부어서 비닐을 멀칭해서요.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먹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죠? 돈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료나 농약이나 그런 양을 딱 넣고요. 그다음에 그 채소나 과일, 곡식을 굵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시장에 상품을 만드는요. 공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진짜 사람들이 먹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얼마 낼 거다 하는요. 투기꾼들이 농사 짓습니다. 지금은요. 물론 유기농을 하면서 정직하게 짓는 사람은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면요. 건강은 빵점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토마토를 먹더라도 여러분 장사꾼들이 만든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되고요. 진짜 건강을 생각해서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파는 데를 찾아서 먹어야 건강하고요. 그냥 여러분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채소나 과일을 재배해서 파는 그런 사람들 걸 먹으면요. 우리는 보나마나 병에 걸린데도 낫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줘서 키워서 여러분 나오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거름을 만들거나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 지은 사람이 거의 제로라 그랬죠. 그죠?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풀을 매거나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예 없고요. 지금은 제초제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초제를 우리가 곡식 짓는 사이사이에 제초제를 치면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여러분 곡식 속에도요. 과일 속에도요. 농약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충.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북면에 있는 단감을요. 약을 몇 번 칠까요? 1년에? 예? 그 단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12번씩, 많은 경우는요 20번까지 칩니다. 농약을요 20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각한 상황에 지금 사실은 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것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요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골라 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 농장의 계란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농장의 계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계란을 사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계란 닭을 키우는 데 가서 한번 보고요. 저기서 계란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 현장 방문을 한번 해봐야 돼. 가까운 데 있으면. 계란 한 판에 막 2만 원짜리라 해도요. 가서 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 닭이라는 것은요. 질병을 제일 많이 하는 동물입니다. 가축 중에서 질병을 제일 많이 해요. 돼지하고 닭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걸 구분을 못하면요. 몸의 건강은 여러분 기대도 안 합니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도요. 어떤 걸 먹어야 병이 안 걸린. 여러분 지금 뭐 대학까지 공부해가 죽을도록 공부했는데 나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암이 걸려가지고 3, 40대, 4, 50대에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투석 환자가요. 한 20, 30년 전에서 지금 한 100배나 넘게 투석 환자가 많다는 것은요. 먹는 게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 다 여러분 투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 피자, 통닭,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과자. 단 한 가지도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주식입니다, 지금 애들이. 그죠? 그게 주식이죠? 근데 저거 우리가 알고 나면요. 진짜 먹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애들이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배추를 사가 온다 해도 배추를 믿을 수가 없고 지금 무를 사가 온다 해도 무를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 먹는다 한다도 집에서 만들면요. 애가 그걸 김치 요즘 애들 김치 먹어야 안 먹어요? 에? 아예 안 먹어요. 그죠? 김치 잘 안 먹죠? 덜은 한 명씩 두 명씩 먹는 애는 있는데 지금 애들은요 아예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을 입에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며느리한테 반찬을 계속 보냈더니 아파트 입구에다 쌓아놨다. 쓰레기통에 다 보내는 그 양호한 거고요. 안 버리고 그냥 다 쌓아놔서 그대로 풀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쌓아놔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가득 있는 거 보잖아요. 그죠? 엄마는 계속 보내. 먹는 줄 알고. 여러분 아무도 안 먹습니다. 지금 애들이. 지금 애들은 뭐 먹느냐? 통닭, 피자,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이게 주식입니다. 물도 안 먹습니다. 물 먹고 싶으면요. 음료수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유는 안전하냐 하면요. 우유도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유는 젖소에서 나오죠. 그죠? 젖소. 젖소가 여러분 1년 내도록 죽을 때까지 젖소가 젖을 나올까요? 여러분 안 나올까요? 네? 젖소는 죽을 때까지 젖이 줄줄 나와요. 여러분 그 젖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임신을 해서 그죠? 새끼를 먹일 때만요. 이게 계속 여러분 젖이 나오지
새끼가 어느 정도 크고요. 임신이 이게 호르몬이 분비 안 되면요. 이 소도요. 젖을 계속 내놓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젖소가 저렇게 여러분 젖을 우유를 많이 생산하느냐 하면 가짜로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 것처럼 그 호르몬제를 투여해야 젖소가 젖을 줄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도 없는 젖소가 어떻게 계속 젖을 계속 내나요? 여러분 여자는 막 계속 젖이 나와요? 애기 키울 때만 애가 젖 빨 때만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젖소는 목장에서 그죠? 대관령에서 목장 우유 그거 하니까요 그림책에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뭐이죠? 우리 안에 넣어놓고요. 여러분 그 물 주고 사료 주고 그죠? 그다음에 호르몬제 투여하고 해가지고요 계속 젖을 짜면 여러분 젖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양을 늘리기 위해서요. 자꾸만 약을 쓰고 항생제 주사를 넣고 염증이 생기면 또 주사를 넣고 해가지고요. 그 고름 여러분 고기 들어보셨어요? 고름 고기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돼지 목에다가 주사를 계속 놔가지고 여러분 고름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돼지를 잡으니까 그 목에 고름이 주사약이 그 다 안 풀어지고 녹아가지고 고름이 가득 들어 있는 그런 고기를 시중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돼지 키우는 사람이 여러분 그 수의사입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병이 걸리면 전부 다 약 사다가요 자기들이 다 나아요 지금. 여러분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데 여러분 주사약으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요. 여러분 양돈장에 가면은 아예 약품 하는 그 캐비닛이에요. 약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는 우리는 여러분 그 좋은 게 다 들어 있고 거기는 막 칼슘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 좋을 줄 알고 먹는데 여러분 채소 과일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요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지. 그 소에서 나온 우유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요. 안 먹는 게 더 건강해요. 물 먹는 게 그 건강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의 아들은 우유 먹네 해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물 먹으면요 부잣집 아들 부러워했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물 그게요 우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유가 여러분 좋은 자인데 여러분 보세요. 빵집의 빵을 주 원료가 뭐라 했죠 제가? 빵집의 빵 뭐 갖고 만들어요? 밀가루, 계란, 우유, 설탕. 그게 여러분 여러분 밀가루 그러면 우유 그다음에 계란 뭐지? 설탕. 이거를요 그 1대1로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우더 넣어가지고요 구워 숙성시켜 갖고 하루쯤 숙성시켜 갖고 구우면요 여러분 설탕을 많이 열수록요 카스테라가 됩니다. 그죠? 설탕 적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질겨. 그렇죠? 우유를 많이 넣으면요 부드러워요. 우유 안 넣으면요 딱딱하고 질겨요. 그죠? 맞죠? 제가 별걸 다 알죠. 빵을 만들어 봤으니까 제가 빵 다 만들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 계란도 많이 넣으면요 그게 부드러워집니다. 그죠? 보슬보슬해지죠. 그죠? 확 불어갖고 넣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는요 다 독입니다. 그죠? 계란도 못 먹는데다 우유도 못 먹는 거. 그죠? 설탕 못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 빵 흰 밀가루 갖고 만들었잖아. 그죠? 그럼 뭘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애들 입에 넣으면 애들은 먹기는 좋지만 건강에는 치명타를 일으키고요. 저거 먹으면 여러분 빵집에 빵을 계속 먹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요. 아침에 밥 해먹고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뭐 먹고 간다고요? 우유에다가 빵 하나, 커피 하나. 그죠? 그거 아침 먹고 간다. 여러분 그거 이제 한 40, 50대 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질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그게 길들여져 버려 지금 아이들이. 그죠? 그래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예사로 들으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전부 다 여러분 다 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다 했어요? 여기 갖다 놓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뒷장 오늘 강의 중에 뒷장 거기 한번 잠깐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제가 관절염이 왜 생기죠? 그냥 일반적으로 관절염이 왜 생겨요? 많이 써가지고 달아서 그런데 그러면 20살짜리 A가 관절염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30살짜리 청년이 관절염이 있어요. 40살짜리 아줌마가 관절염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근사님 그러면 운동을? 20살짜리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의사가요. 나이가 한 60, 70 돼서 관절염이 있다 하면 아이고 많이 써서 달아서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땡 하고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제가 뭐 목사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을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죠? 여러분 다른 거는 말짱한데 왜 관절만 수명이 짧게 만들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수명을 눈도 귀도 코도 관절도 전부 다요 한 80, 90까지는 여러분 안 아프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는 교통사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 눈이나 귀나 코가 거의 몸이 그죠 한 90이나 넘어야 노화가 되도록 해놨는데 20살짜리 30살짜리가 왜 관절염이 걸리느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썼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막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가면 마라톤을 한다든지 여러분 황영조 마라톤 선수 있죠?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비하면요 그 사람이 많이 늙었어요? 제가 많이 늙었어요? 왜 그렇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영 할아버지 아니됩니까? 오래전부터 할아버지 저는 아직 할아버지 아니거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42.195를 달리고 나면요 자기 몸에 있는 영양분이 다 빠지고요 그 체력이 고갈돼서 단식을 한 30일 한 것처럼 몸이 다 가버려요. 왜냐하면은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하루에 쓸 수 있는 열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인데 마라톤을 하는 순간에는요 2만 3만을 써요. 그러면요 어디 걸 뺐었냐 하면은 뱃속에 들어있는 걸 다 뺐어요. 과로가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과로를요 여러분이 하루에 운동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만약에 하면은 사람이 회복을 하는데 만약에 16시간을요 만약에 과로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열량인데 이거를 못 쓰니까 어디 걸 뺐었느냐 하면 뱃속에 들어있는 걸 다 뺐쓰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다 뺐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충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여러분 황영주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렇게 젊은 날 그죠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혹사시키면요 자기 수명도 단축될 뿐더러요 자기 몸이요 노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살짜리가 관절염이 있어서 실제로 그러느냐 아니에요. 묵고 놀고요 편안한데도요 관절염이 있어. 왜 그러느냐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래 죽을 때까지요 이 관절은요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 이게 관절염이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요 차를 사든지 아니면 기계를 하나 샀다고 봅시다. 여기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이 피아노를요 이렇게 수평을 딱 잡아가지고 요래 놔놓고 쓰면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이게 고장이 잘 안 나요. 그죠? 네? 근데 요거를요 한쪽 다리를 여기 바짝 들어갖고 이 밑에다가 의자를 하나 놔갖고 이걸 공가놨어. 그리고 이 경사지게 해놨어. 그러면요 이 피아노요 조율해도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안 맞죠 어딘가 그죠? 우리 인체의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의 몸도요. 자기가 딱 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요. 병에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풍욕을 왜 해야 되느냐 할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있죠. 숨을 안 쉬면 죽죠. 저와 여러분 코에 먼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좋은 바람, 좋은 공기, 좋은 산소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합성동 그 시외버스 뒤쪽 어디 주택가에 살면요. 폐가 건강할까요? 안 할까요? 그 국외에 이사 살면요. 빨리 팔고 저 무악산 뒤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눈을 떠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비싸니까 좋은 데다. 비싼 게 좋은 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폐가 안 좋은 사람은요. 빨리 팔아서요. 도시 저 변두리로 무악산 밑으로요. 산도로 불편해도 그쪽으로 가야 돼요. 천식이 있으면서 여러분 시내 안에 여기서 돈 된다 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 장사를 계속 여러분 지하실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리 밑에 살더라도 지하실에 살면 안 됩니다. 차라리 다리 밑에가 나.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 몸도요. 관절염에 걸리는 환경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20살짜리 30살짜리가 관절염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주사. 여러분 관절염이 오기 직전에요. 붓습니다 먼저. 그 자리가 부어요. 손가락 마디가 이게 자꾸 아침에 자고 나면 여기가 이 손가락 마디가 뭐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마디에 이게 부은 적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50, 40 넘으면요. 낮에 일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 관절이 부어 처음에. 조금 아파 그죠? 만지면 또 아파. 그리고 여기 심해지면요. 부었다 빠졌다 하고 여기 자꾸 움직이면요. 더 아파. 아프니까요. 여기에는 손가락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 무릎도요. 똑같이 여기 손가락 관절처럼요. 여기 붓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걸으면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주사를 맞아. 그러면요. 주사 맞으면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동안 안 아파. 그리고 또 아프면 또 가서 또 주사 맞아. 그걸요. 계속 1년, 2년, 3년, 5년 계속 하면요. 관절에 있는 그 물렁뼈가 다 녹아버립니다. 주사 맞으면. 그럼 다 녹고 나면 뭐 하느냐. 관절을 잘라.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고 인공관절으로 교체해. 그래가 이제 한 500만 원, 700만 원 주고 할머니들이 그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관절 수술하고 잘 안 펴면요. 가다가 자꾸 또 넘어져.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게 우리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전혀 손대지 않고요. 간단하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관절염이 안 걸립니다. 그게 지금 제가 관절염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를 뭐 그냥 예사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고쳐주고요. 이게 여러분 이거 결론을 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대충 아니고 임상 실험을 다 해가지고요. 나이가 70, 80, 90 된 사람도 관절염 여러분 걸려가지고 고생 하다가요. 그 다 나은 사람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손가락에 지금 어디가 붓고 있다. 아니면 무릎이 조금 내가 어디 등산하고 오면 여기가 부어가지고 하루 이틀 고생한다. 그래 안 되면 주사를 계속 맞고 있다. 그 다 때리쳐야 됩니다. 때리치우고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뭐 있냐 하니까 여러분 이게 관절염이 1번 원인이 여기 뭐 길게 써놨지만요. 1번 원인은요. 수산석회가 몸에 쌓여서 그래요. 그 수산석회가 뭐냐 하니까 농약이나 비료나 거름, 오염된 거름, 농약, 비료 그리고 원래 채소 속에 들어있는 수산기 이온이라는 게 OH-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기호로 OH-가 어디에 많이 들었냐?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여러분 똥밭에 키운 시금치에 OH-는 수산기 이온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체 속에 들어오면요. 멸치 국물하고 시금치하고 만나면요. 수산석회가 결절이 돼요. 그게 여러분 어디를 타느냐 하면 혈액을 타요. 혈액을 타고 어디에 가느냐. 제일 많이 움직이는 관절에 가서 들어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손가락이 붙다가 나중에는요. 여기가 마디가 커지죠.
그게 여러분 수산석회 결절인데 빽가루처럼 와서 이게 들어붙어요. 빽가루는 아닌데 수산석회라는 게 석회가 와서 찬다고. 석회의 원료가 뭐냐 하면 저기 여러분 강원도 지역에 가면은 시멘트 만드는 물료가 석회입니다. 석회요. 그 가루가 와서 여러분 여기 마디에 와서 탁 차가지고 여기에 틀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절염이 걸린 사람이 손가락이 틀어져서 다 불편하죠, 그죠? 어르신들 보셨잖아요. 그래 요 손가락을 갖다 만지면 아파. 그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수산석회 결절이 관절염인데 이게 심하면요, 그게 이제 움직이면요 염증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칼슘이 와 찼으니까 자꾸 움직이면 염증이 생기잖아, 그죠? 염증이 생기니까 아파, 그죠? 요게 여러분 생긴데 요게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더 빨리 옵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국을 많이 끓여 먹거나 채소를 삶아서 먹거나 멸치를 많이 먹는 사람이 요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걸리는 사람은요 또 뭐도 같이 걸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요로결석, 요로결석도 그것도 같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국수집 같은 데서 국수를 좋아하고 국물 많이 먹는 사람은요 요로결석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치 국물을 적게 먹거나 안 먹거나 그렇게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더 빨리 걸려요, 이게 또요. 그래서 이 관절염을 근데 신기한 건요. 요거는 죽염을 먹고 계좌 찜질을 딱 하면요. 여기 흘러내려 빠져나가요. 신기한 거. 그런 계좌 찜질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요 부분 한 3분의 1만 하고 남자들이 만약에 흡연을 하는 사람은요. 관절염이 원래는 여자가 많이 걸립니다. 관절염은요. 근데 흡연하는 남자들은요. 흡연하는 사람은 산소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기 중에 산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산소가 부족해? 아니고 자기 몸속 안에 산소가 부족하면요. 그게 여러분 염증으로 발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강의실도 늘 그죠 문을 자주 열고 집에도 가서 문을 늘 자주 열고 지하 같은데 이 공간에 폐쇄된 공간에 주변에 내 사는 주변의 아파트 옆에 오염된 공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거 잘 보는 게요 건강해지는 비결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강의하고 혹시 강의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준비하고요. 우리 송월선님 잘 한번 볼게요. 물을 잘 드시네요. 이거 원래 평소의 습관입니까? 좋습니다. 다른 것도 상당히 다 괜찮은 편입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실 수 있는데 허리가 혹시 수술을 아예 해버렸습니까? 이거 일찍 왔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요. 지금 허리하고 어깨가 안 좋고 혹시 지금 고혈압은 없는 것 같고요. 당뇨 위험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왜 허리하고 어깨가 아프냐 할 때 밤에 잠을 주무실 때 똑바로 주무시지를 않아서 그래요. 밤에 잘 때 혹시 침대를 쓰세요? 쿠션이 있어요? 쿠션을 딱 빼버리고 밑에 열을 가하지 않고요. 미지근한 상태나 열을 가하지 않고 침대를 쓰시고 목 밑에 여기다 베개를 넣으세요. 지금도 목이 아플 가능성이 있어요. 어깨나. 그게 목이 잘못돼서 어깨가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예, 예, 가로를 했었어요. 어, 그것도 잠자는 자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 예. 그런 그것도 원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다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잠자는 자세가 잘못돼서 지금 이 어깨하고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지금 틀어져 있어요. 원래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게 이제 터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똑바로 자고 몸이 자세가 바로 돼 있었으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허리나 어깨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허리가 보통 다치는 경우 왜 다치느냐 하면 내가 갑자기 물건을 들어서 뜨끔 해가지고 그날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날 이게 자세를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다가 뜨끔한 날로부터 이 허리를 다쳤다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방금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날 뜨끔했느냐 하면은 원래는 이게 좀 든다고요. 이게 몸이 뜨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평소에 내가 똑바로 자세를 하고 잠을 자는 사람은요. 이게 물건을 이렇게 조금 힘들고 들었거나 자세를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날 이게 뜨끔하는 게 아니라 자세가 틀어져 있다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다 보니까 그날 다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원인은 그 이전부터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내가 물건을 잘못 들어서 허리를 다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허리를 다치는 경우 허리가 아픈 사람이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잘못돼서 그날 나타났을 뿐이지 그날 터진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본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 나타난 거예요. 이제 원인을 더 위로 올라가면 그지. 근데 원래 똑바로 옆으로 기저귀지 않고 바로 똑바로 잤다 하면 그 아래 무슨 물건을 들거나 뭐 이렇게 당기고 할 때에 그때 그런 일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자기가 힘이 들면은 안 당기지 보통 그죠. 힘든 일 같으면 쉬든지 내가 무리를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데 자세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도 수술을 하더라도요. 또 내나 지금처럼 생활을 하면 또 내나 거기가 터지든지 다른 데 또 터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아직도 갖고 있다고요. 그게 안 고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만 딱 보니까 이게 지금도 자세는 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이게 베개 요 목 밑에 여기 베개를 베고 똑바로 자는 연습을 한 달 이상 해야 됩니다. 자다가 뒤적이면요 나중에 허리도 또 아파요. 지금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도 나중에 아파요. 그러면 나중에 힘을 못 써요. 허리 수술을 해도 몇 마디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두 마디 했기 때문에 두 마디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또 지금처럼 가면 내나 또 그 위에나 밑에를 또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반듯하게 저녁에 잠을 자야 위로나 밑으로 또 수술을 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처럼 그대로 생활하면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또 어깨도 다치고 내나 허리도 어느 부위에 밑에나 위에나 또 있은 그 부위에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서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자꾸 이렇게 해갖고 하면요. 저도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2시간 서가서 이렇게 강의해도 안 아픈 거는요. 제가 반듯하게 이렇게 서갖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세를 쓰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 여기 피아노를 여기 다리를 들어가지고 이 피아노 쓰면요. 피아노 이거 오래 못 써요. 그죠? 조율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 자세가 방금처럼 이 피아노를 딱 이대로 놓고 쓰어야 오래 써도 고장이 안 나지. 지금 몸이 잠자는 동안에 이거를 몸이 낮에 일한 걸 고칠 수 있는 시간에 잠자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노동한 거하고 똑같이 쉬는 게 아니야, 밤에.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요. 밤새도록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 죽어. 왜냐하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편안하게 못 자고 그래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걸 고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베개를 푹신한 걸 쓰면요 목이 자꾸 아파요. 우리 장 집사님도 베개를 단단한 걸 목에 딱 넣어가지고 이게 짧은 거 이으면요 자꾸 떨어져 누 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한 걸 길게 한 40cm, 50cm 해가지고
이리 굴러도 안 떨어지고 저리 굴러도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목이 발라야 이게 경추도 발라지고요. 허리도 발라지고 밑에 저 밑에 요추도 발라지고 다 발라져요. 그래서 자면서 똑바로 침대 생활 오래 해버리면요. 목이고 허리고 전부 다 나중에 다 망가집니다. 침대 생활을 오래 하면요. 나중에 지팡이 짚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그래서 여러분 침대 생활을 쿠션이 있는 침대 생활을 했다 하면 무조건 나중에 지팡이 짚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젊었을 때부터요. 맨바닥에 자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얇은 거 혼이불 깔든지 그죠. 여러분 딱딱한 데 자든지 어쨌든 반듯하게 자야만이 여러분 이게 목도 허리도 다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그래 여러분 옛날에 목수들이 목침을 배고 잤거든요. 목수가요 지붕 위에 그 위에 그 기와를 이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높은 곳에 걸어 다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면 밤에 잠을 설치거나 밤에 못 자면요 그 사람들이 일하러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죽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위가 안 좋습니까? 위가 다른 거는 괜찮고요. 신경을 바싹 쓰고 죽염을 좀 부지런히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신발을 높은 걸 신어서요. 혹시 무지 외반증이 있어요? 신발을 높은 거 신으면 안 됩니다. 3cm 이상 되는 거 신으면 안 되신다고. 어디 예식장에 갈 때는 한 번 신고요. 평상시에는 랜드로버를 사서 신어야 되지. 높은 신발 신고 다니면 나중에 무지 외반증이 걸리고요. 이게 그 골반이 틀어져서 허리가 나중에 더 아파요. 지금도 높은 신발 신고 어디 먼 데 갔다 오면요. 그날 몸이 엄청 허리가 아플 건데요. 그게 멀리 갈 때는 운동화 신고요. 잠깐 나갈 때는 그 높은 거 신어도 되는데 높은 걸 안 신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오늘 강의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요. 아무거나 질문해야 됩니다. 강의한 거 아니라도 해도 됩니다. 질문. 질문 아무거나 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도. 네. 똑바로 앉아요, 권사님? 똑바로 자는 편입니까? 네. 네. 권사님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권사님이 몸을 무리해서 그래요, 무리. 그러니까 주일날 그런 게 아니라 토요일날 권사님이 무리를 해서 그래요. 몸을 무리하면 기계도 무리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몸을 무리하지 않도록 본인이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동 시간을 아니면 내가 하는 시간을 자꾸 본인의 몸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요. 50, 60 넘어서면 옛날에 30살 때 생각하고 일을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그리고 일을 한 가지를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가가지고 2시간만 하고 와야 되는데요. 6시간 하고 오면요. 몸 다 망가집니다. 지금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청춘이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나도 모르게 일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몸을 많이 망쳐요. 그래 일을 대충 하고요. 내일 하고 안 되면 그죠. 자꾸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자기 몸을 망치니까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손이요. 그렇게 낮에 근사님이 많이 하면 그래. 그걸 체크해봐요. 낮에 내가 활동량이 많으면 그렇고 낮에 활동량이 좀 적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덜 아프고 그걸 자꾸 체크해봐 근사님. 그거 본인 스스로를 자꾸 체크해야 돼요. 그래 관절염은 어때요? 앞에 계시는 분 관절염은요? 지금도 있어요? 네, 뭐 하세요 지금 일을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여기 가운데 손가락만 왔을 뿐이지 옆에 거 좀 있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와요. 예, 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때부터 관절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여기는 주사 놓을 수도 없어 너무 작아서요. 근데 지금부터 요
여기 지금 요 가운데 손가락 부분에다가 계좌를 말아가지고 이거 하면요. 이게 빠져요. 계좌 찜질이 제일 좋습니다. 죽여 먹고 하면 더 좋고요. 이 계좌 찜질하면 빠지는데 거기만 오는 게 아니라 무릎에도 지금 온다고요. 괜찮은데 앞으로 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뭐 먹지만 했죠? 시금치, 국물 문화, 그다음에 멸치, 요 정도 줄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삶아 먹는 걸 조심하고요. 그다음에 죽염과 계좌 찜질을 가지고 여기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계좌 찜질을 계속 해가지고 한 두서너 달 하고 나면요. 여기 전체를 감아봐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해보면 이게 없어졌네? 하고요. 깜짝 놀라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1대1로 섞어갖고 나중에 우리 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낫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다른데 관절염이 와도 그 무릎에도 옵니다. 지금 여기 오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와요. 어차피 시간이 걸리죠. 근데 지금부터 그걸 예방하기도 하고 무릎에도 지금 시간이 날 때 자꾸 하셔야 돼요. 어깨도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자는 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피아노 똑바로 놔놓고 쳐야 오래 쓰고 삐딱하게 놔놓고 쓰면 오래 못 쓴다 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다른 부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식생활을요. 자꾸 고치셔야 돼요. 지금처럼 생활한 것이 지금 이런 질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자꾸 고쳐야 돼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비만이 걸리거나 당뇨가 걸리거나 고혈압이 걸리거나 암이 걸리지 않도록 자기 삶에 그래 냉장고부터 열어보고요. 냉장고 안에부터 정리해야 돼.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자꾸 구분해 가지고 이거를 바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냉장고를 바꾸는 것이 내 몸의 안에 피도 건강도 바꾸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가서 보고요. 한 3년 된 거 뭐 있으면 다 갖다 버려야 돼. 원래 안 먹는 거니까 그죠? 냉장고를 정리해야 되고 냉장고 안에는요 과일하고 채소하고 곡식하고 이런 것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갖다 버리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신 편이에요. 제가 이 체크해 보니까 한 65점 정도 70점은 돼요. 다른 분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그 습관이 좀 좋은 편입니다. 지금. 65세 됐는데 지금도 요양보호사 할 수 있다 하면요. 그 지금 몸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요. 근데 지금 이대로 더 유지해 나가면요. 조금만 더 고치면 몸은 지금보다 더 좋아져요. 제가 이게 건강 강의를 자꾸 유튜브 같은 데 들으시고 지켜나가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큰 병 없이도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까? 없어요? 마칠까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어서 더욱 건강하고 잘되고 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영에서 오셨네요.